예, PPT 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께 예. 질문하겠습니다. 좀 이어서 좀 질문을 할 텐데요. 1월 10일에 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것이 뭐 정치적인 정치 수사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사안이고요. 그냥 네. 통상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입니다. 당하고도 아무 네. 관계가 없고요. 그날 그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지청 출두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 사건은 이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받고 있는 사건들은 숫자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 사건들 거의 다, 아니 정확하게만 다 지난 정부의 검경에서 수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 당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한 저희 건 정부가 아니다. 지금. 새로 출범해서 새로 발굴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난 정권에서 뭉개려던 수사를 지금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완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추가해서 지금 좀 PPT를 좀 이 성남 FC 이제 후원금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 민주당에서 물타기하고 있냐면요. 이제 이렇게 뭐 모든 다른 스포츠 구단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후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 아니겠어요? 맞는 말씀이고요. 다른 데서 그러고 있으면 그걸 제기해 주면 검찰이 수사할 겁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요. 핵심은 그게 부정한 아니면은 청탁입니다. 그냥 뭐 진짜 뭐 순수한 후원이겠죠. 그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지금 관련자가 2명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실무자가 뇌물 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 두산건설의 이제 부지 용도 변경을 몇 차례 두산건설이 용도 변경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단박에 이루어집니다. 용적률 상향도 됐고요. 그로 인해서 두산건설이 굉장히 많은 이러한 시세 차익을 부지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 두산건설이 후원한 50억은 두산건설이 얻은 이익에 비하면 저는 껌값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 이게 지금 그리고 언제 고발이 됐냐 2018년 6월에 고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전 정권에서 아주 뭉개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수사고 이 수사가 결국은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진실이 밝혀지고 또 법정에서도 그것이 꼭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미 기소한 사건이고요. 거기에 관해서 관여자가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공동 정범에 정진상 실장도 있었거든요. 그럼 같이 이제 기소가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증거관계라든가 기소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사실 국민들 관심이 제일 크죠.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27일 또는 뭐 30일 소환 날짜가 정해졌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네. 것 같고요. 소환 통보를 했다는 보고까지는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연락받은 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법하게 지금 뭐 대리인을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 해오던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장동의 지금 몸통이 누구냐 사실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 사건도 2021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1년을 훌쩍 넘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4,040억의 이 부당한 이익을 설계하고 또한 취득한 이 주범이 누구고 그 몸통이 누군지를 꼭 검찰에서 밝힐 책임이 있다. 예,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장동 사건도 성남시 사건과 마찬가지로요. 그 실무선에 있어서 배임이라든가 이런 행위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되어 네. 있는 상황입니다.
관여자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네. 검찰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다음 PPT 보고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욱 씨가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 이제 이 얘기를 했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2021년 국감에서 제가 대법원 국감에서 이 자료를 받아냈습니다만 대법원으로부터 이거 보시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직전에도 찾아가고요. 또 심리 전날도 찾아가고 무죄 판결 이후에 바로 찾아가고 좀 이 부분이 재판 거래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 진전이 없어요. 사실 이것도 사법부의 어떠한 그런 공정성, 신뢰와 관계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도 저는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든 그리고 뭐 저 언론 보도 보니까 검사들 이름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네. 성역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대장동 사건 오늘 그 보도에 잇따라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사건을 수사를 한 다음에 성남 FC 사건과 합쳐서 어떤 구속영장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뭐 결국은 야당 당대표라고 해서 어떠한 그런 기준을 이렇게 봐주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뭐 범죄 피해 액수랄지 아니면 도망에 뭐 아니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런 거 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성남시라는 지자체에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사건들입니다. 나중에 이걸로 수사받던 분이 나중에 우연히 당대표가 되었다는 그런 식의 특수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이걸 그 성남시라는 지역에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를 통상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의 성격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신선식 전 검사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KBS 그 오보 관련해서인데요. 이제 그 내용은 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2020년대 7월 18일에 KBS 보도 내용입니다. 이제 그게 허위라는 거죠.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제 이러한 허위 내용이 KBS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직후에 KBS에서는 오보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2020년 이제 국감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식 당시 검사장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유출자가 이제 신성식 검사장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추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그 당시 신성식 검사장은 본인은 아니다. 이런 그 KBS 오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신성식 전 검사장이 기소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KBS 오보의 이 제보자, 허위 사실의 제보자가 결국은 이제 신성식 당시 대검 부장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더더군다나 지금 앞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앉아 계십니다만 한동훈 당시 그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좀 허위 제보했다. 이러한 지금 내용의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감에서의 허위 증언은 이것은 1년 이상의 지금 그 법정형에 좀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자리에 그 당시 계셨던 이제 법사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법사위 국감 현장에서 이루어진 이런 위증에 대해서 저는 위증으로 신성식 전 검사장을 고발을 해야 된다.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러한 지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피해자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네.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 이 12구 사건의 지금 그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결국은 이제 검찰로 그렇게 이송이 될 텐데요. 벌써 이제 뭐 이것이 좀 부실 수사 아니냐, 좀 이러한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나 일부 그 야당 의원들은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구 참사에 대한 특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논의해 주실 문제입니다만 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특검이 아니라 그 수사 자체가 어떤 그 근원적인 수사 주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수사 자체에서 중간에 나온 결과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때 동원하는 것이 특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좀 해야 된다. 뭐 이러한 굉장히 말씀도 드리고요. 큰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극적인 참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